이번 시간에는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대한 이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계약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약과 승낙이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물건 살래? 아니면 이 어떤 용역을 제공해 줄래? 이렇게 청약을 했었을 때 그래 내가 살게 아니야 비싸니까 좀 가격을 내려줘 이렇게 해서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일단은 청약을 했고 승낙이 된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양 당사자가 있겠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되고 그 합치가 되었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계약이라고 한다. 결국은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약은 우리나라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조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단 조건은 뭐냐면 반사회적인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했던 청약과 승낙입니다. 이거 용역을 제공해 줄래? 이 물건을 살래? 자, 청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수인이 그래 그렇게 그럼 이것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 관련해서 여기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한 이후에 해지나 해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지는 현재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지는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이후로부터 효력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해지입니다. 해제는 어떤 특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원상회복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제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 무효의 효과가 있는 것들, 이게 바로 해제다. 그래서 해지와 해제는 이런 용어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물론 법조항인데 여기서 굳이 무슨 법 몇 조인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다만 이제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주제가 계약 관련해서 승낙의 부분이죠. 그래서 일방이 이렇게 해지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때 채무자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돼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우리는 이번 계약편에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상대방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해제죠. 원상회복해서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하십시오. 그것을 이행을 하십시오라고 물론 우리는 이제 민법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손해배상 안 해도 돼. 아니면 해야 돼. 뭐 이런 것은 규정에다가 계약에다가 그것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해제나 해지를 했었을 때 이행을 하시고 언제까지 안 하시면 나는 계약을 해지나 해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다면 부분입니다. 그때 일정한 기간을 줘라 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 기간들은 뭐 특별히 정함은 없습니다만 기존 법에 보면 보통 한 2주 이상 이렇게 줘라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면
근데 그때 이행이 불능했다. 그러니까 채무자 혼자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죠. 채무자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때 안 했을 때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어차피 실현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세상에 물건이 하나다. 예를 들어 그림 하나다. 그럼 내가 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렸다면, 아니면 처분이 아니고 불로 타서 없어졌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행불능으로서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의무를 이행할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라는 걸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기재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금 전체의 10%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의 계약이다 그러면 10%를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죠. 뒤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그 계약금은 증거금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라는 그 증거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뭐 여기서는 이제 10%를 드리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20%를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때 계약금을 주고 증거금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증거금의 개념은 결국은 한쪽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약서에다 기재하면 되겠죠. 자,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의사가 당사자 청약과 승낙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합치, 그러니까 일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는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여기서 합치가 안 됐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그리고 장래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중도금 주고 언제 잔금을 주고 용역은 언제까지 해주고 이런 식의, 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계약서를 기재한다는 것은 미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히 거기에 자기의 의사들이 반영된 거죠. 근데 말로만 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할까? 한번 그래 볼까? 과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합치가 된 거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까지 기재했다면 중요한 부분 정확히 합치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면을 쓰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다음에 계약의 합의 해지, 합의를 해서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지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양 당사자의 합의 해지에 대한 요건을 보면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서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킬 것을 내용을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의 변경이고 새로운 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둘이가 합의하면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합의해지가 묵시적. 우리가 묵시적이 알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거.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거. 이게 바로 묵시적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우리 둘이 뭐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합의한 걸로 봐. 바로 이런 것이 묵시적인데 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건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당사자 쌍방이 계약 시된 의사가 결여, 부족하죠. 포기, 이런 계약을 실현하지 않은 의사가 일치되어야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일치되어야만.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서로가 알아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네, 이런 것이 묵시적인데 의사가 일치돼야 된다. 묵시적이라도 이런 취지고요. 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이 이제 책임으로 해지되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때 계약 이행 보증금이 상대방에 기속된다고 정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정했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그 계약 이행 보증금, 그러니까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느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10%를 걸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안 받게 된다면 그 예정액의 손해로서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약에 대해서 성립 부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